그냥 예상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? 이런 질문들을 받아보게 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각 사건마다 이제 사실관계가 다른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묻는 거는 사실관계가 가장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지 이게 학교폭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사실관계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예상 질문이라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. 다만 이제 통상 물어보게 되는 질문들이라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런 거는 있어요. 그런 건 있죠. 예를 들면은 일단 학폭 피해 학생이랑 학폭 가해 학생의 관계에 대한 질문. 그러니까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? 또 얼마나 친하게 지냈었냐? 혹은 언제부터 이제 둘 사이 어떤 갈등이 시작됐냐? 뭐 갈등의 계기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이 있었냐?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은 항상 나오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, 네. 뭐 학폭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어떤지, 얼마나 힘든지, 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, 뭐 이런 질문에 대한, 이런 질문도 항상 나오는 맞아요. 편이고. 근데 이게 네. 전형적인 질문이긴 한데 한번 네. 그래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심의위원실에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. 이제 자기가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왔던 학생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그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건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. 피해 학생이 말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 학생이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. 그럼 피해라는 게 있는지. 그래서 그런 언어폭력을 한 거는 맞는데 사실 이게 그 학생이 둘이 원래 친구 관계이기도 했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어머니만 좀 사실 이렇게 격양돼 있지 학생은 아무런 학교 생활에 장애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왜 여기에 왔을까 좀 갸우뚱했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학교 폭력이 인정되려면 일단 피해라는 게 발생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게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. 일단 신고를 진행한 학생이라고 하면. 맞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가해 학생을 용서해줄 생각이 있냐 이런 질문도 맞아요. 사실 뭐 화해 정도나 이런 게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는 점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해 학생 경우라고 하면 얼마나 반성하고 있냐, 뭐 어떤 노력을 좀 기울였냐,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당연히 이제 반성 정도가 어느 정도 맞아요. 이제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질문이 항상 이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질문이다. 근데 여기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냥 물어보는 질문은 없어요. 방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 친구가 될 마음은 있는 건지 화해는 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 화해 점수하고 반성 점수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소한 질문들도 그냥 하는 질문은 아니라는 걸 좀 명심하시고 한 번쯤은 연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를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나와서 이제 나와서 울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게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 심의위원들은 당일에 그 학생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당일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. 본인이 정말 피해를 당했고 아니면 본인이 정말 억울한 점이 있고 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.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변호사가 있다고 해도 변호사는 당일에 이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밝히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.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심의위원들이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말을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해주고 맞아요. 싶어도. 근데 그러면 결정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? 바로 언제? 바로 알려줘요? 아니요. 바로 알려주진 않고 일단 그 심의가 끝나면은 이제 가해 학생 심의까지 종료가 되면 당일에 이제 위원들 모여 있잖아요. 당일에 이게 정말 어떤 사실관계가 일단 인정이 되냐 확인을 하고 학교폭력에 이게 해당되냐 그 다음에 학교폭력 해당되면 이게 심각한 건 얼마 정도고 뭐 지속성은 어떻고 고의성은 어떻고 반성 정도 토할 정도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조치 처분의 이 수위를 결정을 하죠. 당일에 결정은 다 끝나요. 근데 이제 실제로 결과를 알게 되시는 거는 이제 일주일에서 열일 정도 후에 우편으로 받아보시게 되거든요. 결과 통보서를 우편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당일에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? 이런 질문도 사실 많이 받는데 맞아요. 저희도 알 수가 없고 그 교육심의위원 측에서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은
아직 학교장이란다. 그 교육장님의 이제 결제 같은 게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확정된 내용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려줄 수가 없죠. 그쵸? 맞아요. 네. 저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뭐 해야 될 게 있을까요? 일단 회의록. 그죠, 회의록. 이게 일단 그날 진행이 정말 잘 됐는지 본인들도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 막상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. 내가 학부 가해자라고? 진짜 억울하다. 이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고 맞아요.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아니 가해 학생 조치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불복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하셔야 되는 거는 정보공개청도 통해서 회의록을 좀 열람해서 확인을 하셔야죠. 그래서 내가 어떤 점을 좀 다툴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그 다음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심의위원회 절차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일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2, 3개월 동안 학폭 신고를 하고 절차적인 준비를 마치고 또 의견서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못지않게 그날 당일 심의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, 변호사님. 맞아요. 심의 당일의 인상이라든지 뭐 진행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. 그냥 당일에 모든 것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일에 내가 어떤 인상을 주고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런 내 말을 잘 전달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그러면 말씀드릴 수 앞에 있어요. 부분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심의위원회 당일을 준비하는 어떤 법률 서비스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.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것들도 있나요? 맞아요.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상담만 진행하시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. 제가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? 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? 라든지 이거 너무 억울한데 어떤 식으로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상담만 진행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. 또 뭐 입회 단계까지 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상담 후에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학폭위가 진행될지 예상 질문이라도 좀 정말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시뮬레이션 절차를 좀 진행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. 그런 부분 필요하신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상담 신청해 보셔도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 오늘 진짜 영상 내용 중에서 어. 오늘은 진짜 좀 찐이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, 맞아요. 네. 찐입니다, 여러분. 네. 이런 정보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고 맞아요. 저희가 정말 학폭위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정보거든요. 맞아요. 이제 다른 이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학교 폭력을 이제 전문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긴 한데 사실 학폭 사건 자체가 비공개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 일부분만 참여해본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김 변호사님처럼 또 심의위원도 하고 심의위원장도 하고 네. 그 다양한 경험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범위나 깊이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예, 변호사님. 그러면은 딱 진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요거는 뭐 변호사를 자기가 선임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 학생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뭘 하나 꼭 기억해야 되겠다. 기억해야 된다. 하고 싶은 게 하나? 있으면 네. 딱 하나? 네. 되게 뻔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.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전달해야겠다. 이제 이런 점을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알겠습니다. 뻔한 말인가요? 아니요, 이게 맞는 말이에요. 맞는 말이에요. 사실 이미 너무 꿀팁을 많이 전달해가지고. 맞아. 그날 이제 심의위원장 행사하다 보면은 선처하고 싶은 아이들도 분명 만나기 마련이거든요. 맞아요. 네. 근데 또 한편으로 얘는 좀 어미 한번 다스려야 되겠다. 그런 제가 뭐 생각이 이렇게 월권하는 건 아니지만 그쵸. 좀 반성 너무 안 하고 네. 여기에 왔는데 아무런 경각심도 없고 뭐 껄렁껄렁 대고 네, 막 다 보입니다. 네, 여러분. 그러니까요. 네.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연령대가 낮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오는 분들도 좀 진심을 가지고 조금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참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결과에도. 맞아요. 그쵸?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려도 여기까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영업 비밀이 많이 너무 저희가 많이 노출된 것 같아서요. 너무 네.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변호사를 선임하시든 선임하시지 않든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렸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한번 보시고 이게 숙지를 하시면 분명히 학폭위 당일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저희 블로그하고 유튜브의 다른 영상들에도 이 학교폭력에 관련된 분쟁에 관련해서 좋은 정보들 굉장히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